오늘 우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거대한 경제 전쟁의 서막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사태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만성 적자에서 해방시키겠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독단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줄 수는 있어도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9명 중 보수 성향 3명을 포함한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적용된 15%의 상호 관세, 그리고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했던 펜타닐 관세는 법적으로 즉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부의 폭주를 사법부가 막아선 모양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이 모든 시나리오는 이미 백악관의 시뮬레이션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그는 마치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비밀 문서를 꺼내듯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로 무역법 122조입니다. 기존의 상호 관세가 막히자마자 대체 수단을 동원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령에 서명해버린 것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즉각 발효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트럼프는 사법부가 A라는 법은 안 된다고 하자 즉시 그럼 B라는 법으로 때리겠다며 우회로를 뚫어버린 상황입니다. 더 큰 재앙은 이미 기업들이 납부한 돈입니다. 무효 판결이 났으니 냈던 관세를 돌려받아야 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과연 순순히 돈을 내줄까요? 현지 분위기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대법원 판결문 그 어디에도 환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미 재무부가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추산하는 관세 환급 요구액은 무려 250조 원에 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50조 원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돌려주느니 소송을 지연시키며 버티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승소해서 돈을 받기까지는 기약 없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조차 소수 의견에서 환급을 둘러싼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겠습니까? 법적으로 이겼는데 돈은 못 받는 그야말로 상처뿐인 승리가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10% 임시 관세나 환급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무역법 301조 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22조가 광역 도발이라면 301조는 정밀 타격입니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백악관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10% 더 걷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그 국가의 특정 산업을 콕 집어 보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도 이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301조 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가 시작되고 보복 조치가 결정되면 10% 임시 관세와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고율 관세가 한국 기업들에 부과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미국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관세는 미국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500조 원 투자 약속도 무효가 되어야 논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자동차나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관세가 무효됐으니 투자도 안 하겠다라고 발을 빼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순간 트럼프 행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무역법 301조나 또 다른 안보 관련 조항을 꺼내 들어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에 보복을 가할 것입니다. 미 재무장관은 이미 다른 압박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관세 인하라는 혜택은 사라졌는데 500조 원이라는 청구서는 그대로 떠안고 가야 하는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고 법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시즌2를 열어버린 격이 되었습니다. 10%의 임시 관세는 시작일 뿐입니다. 환급받지 못한 250조 원, 그리고 301조 조사를 앞세운 통상 압박, 철회할 수 없는 500조 원의 투자 약속.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성적표입니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대통령을 견제했다는 뉴스 헤드라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플랜 C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소송전을 준비해야 하고
정부는 301조 조사라는 정밀 타격을 피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안도할 때가 아니라 안전벨트를 더 꽉 매야 할 비상 상황입니다.